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8살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냈고, 이제는 그 아이들도 제법 나이가 들었죠. 첫째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둘째를 생각하면 가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30 후반이 훌쩍 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이에요. 한때는 이것저것 권유도 해보고 조심스레 말도 꺼내봤지만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선택이라는 걸 깨닫고 손을 놓기로 했습니다. 이젠 그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없죠. 그래도 문득 혼자 있을 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한 걸까? 조금 더 힘을 보탰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인생은 결국 각자의 몫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제 삶에서 가장 큰 빈자리는 아무래도 남편일 겁니다. 5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는 그 사람 생각에 잠기는 날이 참 많습니다. 처음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많이 아껴주던 사람이었고,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원래 누구보다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책임감 있게 가정을 이끌었고,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였죠. 하지만 병이라는 건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나 TV를 보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떠오르면 마음 한구석이 시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종종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고 남은 인생을 그 추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요. 늙은 사람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일이 흔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이 정말 주책이었는지 아니면 그때 나름대로는 옳은 선택을 했던 건지 판단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갈리더군요. 어떤 친구는 그럴 수 있지, 잘했네 라고 맞장구를 쳐줬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거 아니냐면서 저를 꾸짖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연을 쓰는 걸 보면 제 마음 어딘가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났다고 마음을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이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사연을 보면 대부분 시어머니를 혼내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바로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 나름대로는 옳은 행동이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느리와의 관계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기뻤던 것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더군요. 제가 너무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며느리도 그때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 말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꼬여버린 상황이었어요. 제가 며느리를 너무 몰아붙인 건 아니었는지, 아니면 며느리가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준 건 아니었는지,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때 일이 떠나지 않네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어요. 공감해 주실 수도 있고, 반대로 저를 꾸짖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진심을 다해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이 늙은 사람의 이야기가 공감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만 한 번쯤 제 입장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느리 본 지도 어느덧 9년이 되었네요. 처음 아들이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무척 놀랐습니다. 숫기가 없는 녀석이라 평생 연애는커녕 여자 사람 친구라도 사귈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집에 와서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연애하고 있어. 뭐라고? 네가 연애를? 그런데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싶어. 엄마한테 인사를 시켜야 할 것 같아.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평생 쓸쓸하게 살아갈까 걱정했던 아들이 결혼을 생각할 만큼 진지한 연애를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아휴, 잘됐다. 얼른 데리고 와 봐라. 엄마 이러다 심장 터지겠다. 그날 이후 저는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도 시어머니가 되는구나, 며느리 드리게 되는구나 싶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저녁마다 아들에게 도대체 어떤 아가씨냐, 예쁘니, 어디서 만났니, 우리 집에 언제 데리고 올 거냐 하고 채근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들이 드디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러 온 며느리는 정말 고운 사람이었어요. 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이 어찌나 맑던지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왜 그렇게 며느리에게 빠졌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같은 여자가 봐도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외모만 어여쁜 게 아니었어요. 더 이야기를 나눠보니 능력도 출중한 사람이더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어엿한 대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데 그 당당한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온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보고 있자니 한편으론 며느리가 좀 아깝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이 괜찮은 아이긴 하지만 며느리처럼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잘난 사람을 데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잘난 아이가 왜 우리 아들을?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며느린 참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저렇게 괜찮은 아이라면 내가 정말 잘해야겠다. 저 아이가 우리 집에서 행복하다고 느끼게끔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내 마음과는 다르게 며느리는 나를 조금 불편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도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편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어딘가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아마 며느리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천천히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억지로 관계를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며느리와의 사이를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며느리가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풀어줄 날이 오리라 믿었고, 그래서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애들 결혼할 때도 그렇고 결혼 후에도 제가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간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조차 제가 먼저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왜냐하면 결혼만 시켜놓으면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도 제법 알아서 잘 살아갈 아이였고, 둘째 녀석은 워낙에 독립적인 성격이라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애들 결혼 후에는 남편과 저만의 시간을 즐기느라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남편과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자식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며 그동안 못 갔던 곳들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는 정말 둘이서 노느라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참 다정하게도 잘 다녔었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니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엄마, 서운해하지 마세요. 뭘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그 사람이 안 온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서운하다 뭐 어쩌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왜 아버지 병간호 얘기하는데 며느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냥요. 뭐 시어머니들은 그렇다잖아요. 자기 남편 병간호 하는데 며느리가 안 도와주면 서운하다. 며느리가 도리를 안 한다. 이런 소리 한다면서. 그래서 혹시 엄마도 그런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 엄마가 언제 그런 생각했다고 그래. 갑자기 전화해서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할 거면 끊어라. 엄마 지금 아버지 보러 가야 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어쩐지 묘했어요. 아니 아들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 며느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서도 저는 곧 남편에게 집중하려고 했었죠. 남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난 뒤로 제 삶은 참 많은 것이 변했어요. 남편이 아픈 동안엔 모든 집안 행사가 멈췄습니다. 그땐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을 돌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모든 행사가 계속 생략되는 게 너무 당연시되더라고요. 명절도 생신도 기념일도 모두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다 남편의 기일까지 그렇게 넘기는 걸 보고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첫 기일이었는데 그마저도 아무런 준비 없이 흘려보내는 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큰맘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오늘 네 아버지 기일이잖니. 집에 얼른 와야지. 했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곤 갑자기 전화를 바꿔봤더니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기일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애가 아토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보고 집에 오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얘야, 내가 너한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남편한테 하는 말이야. 너는 못 오더라도 아들은 와야 하지 않겠니? 저희 지금 아이 때문에 병원 가야 돼요. 애가 막 진물이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누구 탓인 줄 아세요? 솔직히 저 요즘 어머니 엄청 원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며느리가 나를 원망한다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더군요. 남편의 기일이 오지 않은 첫째 아들 때문에 둘째 아들이 서운함을 느꼈고 그 서운함은 결국 분노로 치닫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둘째는 참지 못하고 첫째에게 뭐라고 했고 결국 두 아들이 크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저는 그저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원망과 화살이 결국 제게 돌아오더군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세우는데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뭐라고 했길래 둘째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중지 안 하고 아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뭐? 내가 무슨 분란 일으켰다고 그래? 둘째가 그냥 서운해서 그런 거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야. 항상 어머님 모르는 척 하시죠. 그리고 항상 어머니는 좋은 사람인 척,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척 하시죠. 뭐? 아니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제사 같은 거 안 지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 욕심으로 인해 아들들이 싸운 거잖아요? 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이 난리를 만드세요? 아니 그렇게 지내고 싶으셨으면 어머니 혼자 조용히 지내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자식들 다 불러서 뭔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며느리 시켜서 제사상 차리라고 하고 싶으셨던 거냐고요?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제사를 지내고 싶었던 건 남편의 첫 기일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그들에게 부담을 주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모든 일이 제 욕심 때문이라는 듯이 몰아붙이는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만 나와도 저를 원망하고 날카롭게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느껴졌죠. 저는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가슴이 다 떨릴 정도였습니다. 더 말을 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입술이 다 터져서 피가 맺히더군요. 그래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라고 말해봤자 자식들 싸움이 더 커질 뿐일 때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렵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짧았다. 내가 너무 서두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참 호의를 계속 베풀다 보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호구로 보기도 한다는 것을요. 며느린 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저를 원망하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손주의 아토피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부병이 있었거든요. 며느린 그 사실을 알고는 손주가 아토피를 물려받은 게 전적으로 제 탓이라는 듯이 굴었어요. 솔직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아이에게로 이어진 것이니 그 고통을 보며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일부러 물려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 끝도 없는 원망을 저에게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이젠 바라지도 않게 되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오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나면 괜히 속이 더 답답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이젠 저에게 경제적인 도움까지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서 저희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며 그 보험금을 아껴 쓰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아내가 좀 예민해요.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래서 그런데 엄마, 아버지 보험금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있죠? 뭐? 아버지 보험금을? 아니 갚아 드릴게요. 아니 지금 갚고 안 갚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네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얘기를 꺼낼 수가 있니? 네? 왜요?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아, 네가 지금 나한테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엄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갈게요. 만나서 얘기하죠. 이번 주에 처가에 가야 되는데 오는 길에 엄마 집에 잠깐 들르면 되겠죠?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정말 그 돈을 내어줬어야 했던 걸까요?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해가며 슬쩍 돈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그동안 저를 모함하고 오해하던 일들은 참으면서도 돈 문제가 나오니 갑자기 민감하게 구는 게 아닌가 싶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두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아들이나 며느리나 제게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라면 얘기가 달랐을 겁니다. 둘째라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며 얘기했다면 저는 기꺼이 도와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돈이 며느리를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내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유치하지만 작은 반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이 주말이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더군요. 30분 뒤면 도착합니다. 지금 처가에서 출발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왔고 계속 무시하려 했지만 결국 신경이 쓰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엄마, 뭐예요? 그래, 도어락 바꿨어요? 비번이 왜 다르게 설정돼 있는 거예요? 바꿨다. 그거 바꾼 지 한참 됐는데? 아, 그래요? 몰랐네. 근데 엄마 지금 어디예요? 언제 와요? 비번 좀 알려주세요. 저희 들어가 있게요. 뭐? 아니, 집주인도 없는데 왜 들어가 있겠다는 거니? 뭐라고요? 엄마, 아들아, 나 지금 집에 없어. 그리고 지금 멀리 나와 있다? 엄마, 오늘 우리가 온다고 했잖아요. 처가 갔다가 들른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엄마 지금 멀리 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 내가 너희더러 오라고 했니? 너희가 그냥 온다고 한 거잖아. 이건 너희들 일방적 생각이지. 내가 왜 너희를 기다려야 하니? 아니,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온다고 했잖아요. 비번도 바꾸시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예요? 며느라, 너희가 온다고 하면 나는 언제든 기다려야 하는 거니? 시간도 안 알려주고 그냥 갈게요 하면 내가 무조건 기다려야 하니? 말싸움할 기운 없어요. 얼른 비번 알려주세요. 저희 들어가 있을 테니. 내 비번은 알려줄 수 없어. 내가 왜 비번을 알려줘야 하니? 뭐라고요? 어머니, 너 기억 안 나니? 내가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 니네 집 비번 알 생각하지 말라고. 절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찾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머리채 잡힌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니? 어머니! 그럼 나도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얘기할게.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며느리도 머리채 잡힐 수 있는 거 아니니? 아들 바꿔라. 그럼 넌 어떻게 단 한 번도 전화라도 인사 한마디를 안 하니? 말 가로채기나 하고. 네 남편이나 바꿔. 저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빌려줄 생각 없어. 그럼 너무 뻔뻔해 보인다. 그 돈은 네 동생에게 줄 생각이니 침 흘리지 말아라. 엄마, 그럼 아들 잃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군요. 너무 뻔뻔해서 저도 좀 유치하게 나갔습니다. 언젠 있었고?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3개월째 연락을 안 하고 삽니다. 친정 때도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요. 남편 없는 여자들끼리 신나게 말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이미 친구들과의 여행 예약을 마쳤습니다. 가서 좋은 곳 구경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아들과 며느리 욕이나 신나게 할 생각입니다. 마음이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홀가분하더군요. 그동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엔 친구들에게 이 사연이 올라가면 들려주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신명나게 욕바가지를 해줄 생각이에요. 아들을 잃어? 아니, 넌 이미 진작에 잃었단다. 그 끈을 잡고 있었던 건 나였어. 너는 진작에 그 끈을 놓았었지.
엄만 후회 없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산다고 눈치 보며 살아야겠니? 그런 거 싫다. 아들아, 각자 알아서 잘 살자.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최선인 것 같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